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대했던 로보택시 출시와 세계 최초의 무인 자율 배송이 있었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희망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다우지수도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2%까지 쭉 내려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 역시 중동 정세가 좋아지면서 65불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빅테크의 상승이 컸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빅테크의 큰 상승은 이 지수의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월요일장부터 그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매크로 상황도 현재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협약이 7월 8일 정도로 유예 기간을 갖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협상할 국가와 협상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9월 1일까지 유예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최대 교육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과 중국이 이미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장 우려를 던졌던 사항인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도 일단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주가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엄포를 해서 상대국을 압박한 다음에 계속해서 풀어주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매출의 3%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발언이 있자 이내 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폐지할 예정에 있으며 7월 2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소식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다시 한번 파월 연준의장을 겨냥하면서 그가 원한다면 그가 사임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 차기 의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을 아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려 금리가 1%대까지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시 상승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최근 3천선을 넘어서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증시 상승에 관심이 많죠. 국가의 리더가 증시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한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달력은 7월달 미국 증시 캘린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6월달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만약 고용 수치가 좀 약하게 나오고요. 7월 중순쯤에 발표될 6월 CPI나 PPI 지수, 즉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전에 관세에 덜 영향을 받는 즉 높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7월달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7월 30일에 7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금주 금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로서 휴장이고요. 역시나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7월달 매우 중요하고 변동성이 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흔들릴 수 있고요. 7월 22일에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낮아요. 7월 30일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21%대의 금리 인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결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아요.
연말 정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미국 주식 상승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는 오늘 그러하지 못했어요. 1.84%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 하락 원인을 찾아보자면 역시나 아직 AI 사업, 즉 무인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의 EPS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비슷한 기업으로 아마존을 꼽을 수 있겠어요. 테슬라 역시 메인인 전기차 판매에서 현재 AI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을 시키고 있죠. 아마존은 이미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존의 메인 사업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즉 물류 사업, 유통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AWS라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죠. A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글로벌 마켓쉐어 1위에 올랐어요. 그러한 것들이 EPS에 정확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아마존과 같이 지금 AI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 회사 전체 수익에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아마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금주 2일에 테슬라 2분기 인도할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고 테슬라는 이슈 하나하나에 주가의 변동률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이러한 시장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전년 동기 전년 2분기에는 44만 4천 대 정도 인도를 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2분기에는 40만 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AI 지금 현재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CEO 젠슨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길 AI의 최고봉은 피지컬 AI이고 피지컬 AI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기업을 테슬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를 입증한 모습이 있었으니 6월 22일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었고 6월 27일에는 세계 최초로 공장에서 출하된 차량이 스스로 그러니까 차 속에 아무도 타지 않고요. 고객에게 인도가 되는 센세이셔널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정말 미친 기술력을 보여준 테슬라였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차가 출하가 돼서 공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차 안에는 아무도 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차가 계속해서 고객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조수석에 아무도 타지 않고 있고 차 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30분 동안 고객에게 달려갔습니다. 신차예요. 방금 공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자,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속도로를 무인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고 이렇게 주행이 되는 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시내 구간에 들어섰고요. 자, 마지막에 고객에게 인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테슬라 직원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 고객에게 인도된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30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와 도심을 지나서 오너의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안전 운전수도 옆에 없었고 원격 제어도 없었습니다. 미친 기술력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과 비견될 만한 정말 큰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월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게 현재 주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적이 실제로 이렇게 숫자에 반영되기 전까지 좀 미적지근할 수 있어요. 실적이 숫자로 나오 다음에 투자해도 충분히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숫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나 기대감과 실망감에 주가의 변동성은 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처럼 이 AI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줘야지만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의 빠른 확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스틴 시내에 로보택시 차량이 10여 대 이상 배치가 되면서 로보택시 한 대당 모니터링 요원이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모니터링 요원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즉 테슬라 차량 로보택시 5대당 한 명씩으로까지 이 모니터링 요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률은 올라갈 거고요. 자, 그럴수록 당연히 로보택시 차량 배치도 많아질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충분히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단 모니터링 요원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모니터링 요원을 아예 없앨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확장 속도에 날개를 달 수 있겠죠. 차량은 얼마든지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이제 모니터링 요원이 최대한 줄어들고 차량이 최대한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늦어도 2개월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빠른 확장 속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사의 AI 완전 자율주행 달성 성능을 뽐내면서 뭔가 차량 판매 역시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테슬라 공식 X 계정에 따르면 The only robot car you can actually bu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로봇 자동차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전기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후에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는 차량을 사는 게 중고차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겠죠. 현재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의 자율주행을 써볼 수 있는 건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건들이 테슬라 차량 판매랑 잘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피지컬 AI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시가총액 향후 1년 안에 600불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즉 2조 달러까지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로보택시 가치만 포함시켰을 때입니다. 이 2조 달러 가치에는 옵티머스 가치가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가 규모를 키우고 배포되기 시작하면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정말 천지개벽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2030년까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상반기까지 테슬라가 약속한 사항이 있었으니 바로 저가형 모델 출시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별다른 소식이 없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일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 6월 30일입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가운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 기가 텍사스가 최근에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인 정비와 함께 곳곳에서 컨스트럭션 컨티뉴스, 그러니까 공사 현장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뉴 프로덕트 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뭔가 라인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 신규 모델 생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어요. 현재 저가형 차량과 관련된 렌더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매끈한 렌더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분기 인도량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인도량 발표가 끝나면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저가형 차량의 출시 소식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테슬라 모델 Q로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런 예상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소형의 해치백 모델이 되겠고요. 뒷문이 열릴지는 모를 것 같은데 열릴 거는 같아요. 어쨌든 이 렌더링은 투도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격은 3만 불대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독일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이렇게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이를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Full Self Driving 구현 기능 Supervised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콜로세움의 모습도 보이는데, 자,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FSD 출시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연말까지 최소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FSD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관련된 승인 문서가 EU 내에서 이미 오고 가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분기 인도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신규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유럽 FSD 출시가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에 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렴 점정이 되겠죠. 연말이 되면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이 테슬라 공장 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주가는 매우 강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말 테슬라의 좋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현재 상대적인 주가 약세를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